1898년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저렇게 넓은 해군의 작전 반경이 생기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미국이 저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지배하기 시작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이 건국 직후부터 주장해오던 고립주의, 저 고립주의를 이해해야 우린 미국이 어떻게 초강대국이 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미국이 드디어 거의 유일무이하게 태평양과 대서양 모두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대영제국도 대서양은 자기들 멋대로 쥐락펴락 가능한 각이었지만 태평양은 미국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었죠. 예컨대 대영제국이 만약 태평양에 하와이, 필리핀을 얻었다 해도 본토를 포함해서 영국의 식민지 지역들에서라도 지원을 가고 관리하기엔 더럽게 힘든 각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철도를 이용해서 미국 본토에서 얼마든지 대서양이든 태평양이든 지원을 할 수 있는 입장인 거죠. 그랬으니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있는 북미에 저렇게 땅을 터잡고 있는 것이 과거 1900년대 초중반부터도 해군과 공군을 운용하기에 어마무시하게 개쩌는 위치였던 겁니다. 어찌되었든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계 국방력 탑3까지 올라온 1900년대 초반의 미국.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어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을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지게 많은 나라가 참전해서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1차 세계대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한 사라예보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다들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환장해서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독일 제국은 당시 양쌍 사이드에서 프랑스와 러시아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언제든지 양쪽에서 뚝 까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독일은 러시아나 프랑스 둘 중 하나를 어떻게든 작살내거나 고립시켜놔야 자기들이 숨 쉴 틈이 좀 생길 것 같았는데 개 큰 러시아보단 프랑스 고립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프랑스는 어떻게든 자신들이 고립되지 않으려고 난리쳤고 반대로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난리를 치고 있었고 말이죠. 바다 건너 섬에 있던 영국은 니들끼리 싸우든 말든 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유럽의 특정 국가가 영국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힘이 세져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랬으니 독일이랑 프랑스가 투닥투닥 싸울 때 영국은 뒤에서 간보며 관망하고 있던 거죠. 러시아는 중동 아랍과 지중해 쪽으로 영토 넓히고 싶어서 환장해 있었지만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엄청난 위협이었던 러시아가 중동 아랍과 지중해로 기어내려오는 꼴을 그냥 보고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계기와 명분을 시작으로 자기들 이해득실 따진 상태에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던 거죠. 저렇게 서로 견제의 견제, 이해관계의 이해관계, 어마무시하게 복잡한 셈법이 존재하는 유럽의 국제정치. 저러한 유럽 꼬라지 보고 있던 미국은 유럽 일에 미국도 신경을 끄고 유럽도 미국에 신경 쓰지 않도록 건국 초기부터 유럽과 선긋고 쌩까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우리 미국은 복잡한 유럽과 엮여서도 안 되고 그 어떠한 유럽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괜히 특정 유럽 국가와 동맹을 하게 될 경우 그 동맹이 전쟁 터지면 같이 싸워줘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젖터질 경우에는 미국에게도 데미지가 생길 수도 있었으니 최대한 유럽 주요 국가들과 엮이지 말자고 했던 거죠. 이후 미국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아담스도 미국이 발전하기 위해 구세계였던 유럽과 선긋고 쌩까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정부 때 재무부 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도 미국이 상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유럽을 포함한 그 어떠한 국가들과 엮이거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며 닷생 까고 고립을 추구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미 건국 초기부터 부지구태여 다른 지역과 휘말리지 말고 우리 해먹을 것만 생각하면서 발전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멀로 독트린. 미국 건국 초기였던 1817년 제5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멀로가 주장했던 미국의 공식적인 국제정치 정책 기조를 말하는데 이미 미국은 건국된 지 30년밖에 안 되었을 시절부터 공식적으로 고립을 천명하며 유럽 가선 오지게 그으려고 난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프랑스와 독일, 영국과 무역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모든 국가에게 물건을 팔아먹어야 하는데 만약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이 모두 사이가 들어워진다면 아마도 프랑스는 독일과 영국에게 물건 팔지 말라고 협박할 테고,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에게 팔지 말라고 난리칠 테고, 영국은 프랑스와 독일에게 팔지 말라고 난리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과 엮이면 좋을 일 정말 더럽게 없던 겁니다. 이미 180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미국에는 수많은 공장들까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딱 이 상태에서 유럽과 엮이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경제 발전하고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발전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서로 영토가 가깝거나 국경이 맞닿아져 있어서 오지게 갈고대던 유럽과 달리 미국은 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었으니 유럽 국가들도 미국을 딱히 일일이 견제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의 고립주의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존재하는데, 전세계 오지랖의 표본, 전세계 견제의 표본, 오지랖과 견제만으로 제국을 일구어낸 국가, 바로 대영제국가 미국의 일화입니다. 과거 나폴레옹 전쟁 이후 스페인에서 왕정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자유주의는 유럽 수많은 왕들에게 패죽이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유럽 왕들 싹 다 모가지 날아가게 할 수도 있는 이념이었으니 말이죠. 그러자마자 프랑스와 러시아가 환장해서 스페인 왕을 도와주자며 생전 그러지도 않던 나라들이 스페인 도와주겠다며 오지랖 오지게 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세계 식민지 면적 탑2 중 하나가 대영제국가 바로 스페인이었으니 말이죠. 스페인의 왕을 위해 자유주의 혁명 조져주겠다는 명분으로 스페인으로 군사 밀고 들어가면 식민지 콩고물 오지게 떨어질 수 있는 각이었던 겁니다. 그랬으니 프랑스와 러시아가 환장해서 스페인 도와주러 가자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역시 견제의 아이콘 영국, 바로 계산기 두들겨 보니 막아야 될 상황인 겁니다. 영국에겐 언제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와 러시아가 스페인을 도와줘서 국력이 강력해질 경우 영국 입장에선 전혀 좋을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 오지게 많이 있었던 남미에서는 사방팔방에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겠다며 난리를 치고 있던 겁니다. 프랑스와 러시아가 스페인 식민지 콩고물 먹으면 안 된다던 영국, 지들은 한편으로 남미 가서 남미의 수많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던 독립 세력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독립하면 친영국 정부를 세우거나 영국이 남미에서 콩고물을 얻어낼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짓거리를 영국 혼자서 할 경우 면이 안 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영국은 다른 나라 하나 더 꼬드겨서 같이 남미 독립 세력을 지원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 영국이 꼬드기려던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미국에게도 상당히 괜찮은 기회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식민지 지역이 거의 전무했던 미국이 남미의 식민지가 생길 수도 있는 기회였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미국은 거부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계산기는 이러했었습니다. 만약 영국과 미국이 함께 남미 독립 세력들을 도와줬어도 나중 가서 영국이 미국의 통수를 치고 영국이 다 해먹을 경우 남미에서 영국의 영향력만 오지게 높아질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남미 쪽에서는 영국의 영향력이 개털없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영국과 함께 남미 독립을 도와주는 것은 영국이 남미로 들어오는 것을 웰컴해주는 짓거리였던 겁니다. 남미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오지게 높아질 경우 바로 코앞에 있던 미국에겐 위험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나보다 힘이 세거나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웬만하면 가까이 있어 좋을 게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갑자기 이러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합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묶었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은 아메리카 대륙만의 룰을 따르며 우리들만의 주권과 자유가 있을 권리가 있다면서 유럽 니네들은 유럽에서나 잘해먹으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애초부터 아메리카와 유럽은 아예 다른 대륙이며 아예 다른 룰과 다른 질서, 다른 문화로 움직이며 그냥 아예 선 오지게 그으려고 환장해 있던 미국이었습니다. 애초에 영국이 남미에 개입하는 것에 찬물을 끼얹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남미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은 남미 지역의 각 독립국들에게 주권이 있다며 남미 국가들의 독립을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포함한 모든 아메리카 대륙은 애초에 유럽의 식민지 대상도 아니며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를 만들 생각조차 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당시 명분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나중 가서 힘세진 미국한테 자기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면서 독립은 하고 싶어하던 남미 국가들, 아니 독립해서 해먹고 싶어하던 정치꾼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독립을 지지해주던 미국이 너무나 땡큐베리 멋지였죠. 달리 말하면 미국은 이후 아메리카 대륙에서 자기들이 다 해먹을 각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서로 엮이지만 않으면 미국은 남미 국가들과 관계도 좋게 만들어두고 나중 가선 경제적 종속관계 같은 것도 남미에서 만들기 좋았고, 동시에 유럽 국가들이 남미 쪽에 쳐들어올 명분도 개털 없었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미국이 엮일 상황도 없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마자 미국은 군수물자 오지게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역시 무역과 사업의 나라.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2대 대통령 존 아담슨까지 그 어떠한 유럽 국가들과 엮여서도 안 되며 선을 긋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뜻은 일단은 엮이지 말고 상업적으로 발전하자는 의미였죠. 그렇게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도 굳이 구태여 미국이 그 전쟁에 가담하거나 개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무기들 오지게 찍어냈어 유럽으로 팔아먹으며 개이득만 보면 되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고립주의대로라면 그 어떠한 나라의 편도 들어선 안 되는데, 무기는 또 영국을 포함한 협상국에게만 오지게 팔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독일, 오스트리아에게도 무기 팔아먹으면 영국이 무기 안 사줄 것 같았으니 말이죠. 팔아먹을 내역서 계산기 두들겨보니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동맹국보다 협상국이었던 영국에게 팔아먹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어느 정도로 사업무역을 중요시했었냐면, 독일에게 2번이나 미국 자국민이 죽었는데도 조용히 넘어가 줍니다. 당시 독일은 잠수함으로 1915년 5월 7일 영국 배였던 루시타니아호를 침몰시키는데, 그런데 당시 저 배에 미국인이 무려 128명이나 타고 있던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전쟁에 참여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 건데, 미국은 바로 국민들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독일에게 재발 방지 약속만 받고 제껴버립니다. 그런데 1916년 3월 24일 독일이 프랑스 배 서식스호를 공격을 했고 미국인 2명이 사망을 한 겁니다. 이번에도 미국은 조용히 넘기고 싶어 했었습니다. 독일이 미국 자국민 2번 죽였다고 전쟁에 개입하면 무기 찍어내서 팔아먹던 개이득도 포기해야 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독일과 미국은 앞으로 조심하자며 서약 하나 맺고 퉁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후 또 한 번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빼박 사건이 터진 겁니다. 실제 독일이 미국 바로 아래에 있던 멕시코에게 같이 미국 조지자며 뒷구녕에서 개수작 부리는 오지게 선 넘는 짓거리가 뽀록이 나는데, 이젠 미국의 국민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당장 가서 저 독일을 개박살내라면서 말이죠. 그제서야 미국의 정부는 전쟁에 개입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개수작 기밀이 입수되었을 때도 미국은 웬만하면 전쟁 안 하려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내내 무기 찍어내서 팔아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굳이 전쟁에 참여하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당시 독일이 멕시코와 함께 미국을 조지려고 했던 그 전보 내용은 미국 정부가 뽀록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독일과 미치도록 싸우고 있던 영국이 입수했던 거죠. 영국은 1차 세계대전 터진 직후부터 내내 계속해서 미국에게 협상국을 도와달라며 참전을 요구해왔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참전 간을 보자 영국은 개빡쳐서 독일과 멕시코가 미국 조지려고 한다는 그 기밀 정보를 아예 미국 언론의 전단지째 그냥 뿌려버리기 시작합니다. 뭔 일이 터져도 계속해서 미국은 정부가 전쟁을 안 하려고 하니 그냥 미국 국민들에게 전쟁 여론을 만드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때 거서야 1917년 4월 드디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무기 팔아먹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든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다른 나라 일에 엮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해 온 것, 그것이 바로 미국의 고립주의, 그것이 바로 미국을 현재의 초패권 국가로 만들 수 있게 한 원동력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든 전쟁 참여 안 하려고 하던 것은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